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JB타임. 자, 또 이번 한 주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갑니다. 네, 주말은 좀 편하게 쉬시고 어떻게 원기 충전하셨지요? 제가 주말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면서 뭘 꼭 그런 말씀을. 뭘 푹 쉬었지 뭘. 예, 시작할까요? 이사야님? 반항하는데 지금. 네. 이사야님? 네. 아, 제이비 마스크 쓰고 방송하시기 무척 힘드실 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빈첸시오 드폴님, 종배영은 하관 미남인데 마스크 점점점. 기분 좋으라고 읽어드렸어요. 하관 미남. 네, 뭐 선심수도 얘기하는. 네. 네,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JB타임 찰지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AS타임으로 본방 먼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촌철님들의 의견이 폭발했던 것만 꼽아서 해볼게요. 네. 해맞이 기차가 매진됐다. 네. 이런 뉴스 저희가 뉴스 세계 시간에 짚어드렸잖아요. 네. 황선희님, 아 진짜 한심하다. 데이지님, 네. 올해는 좀 참고 내년에 해맞이 만끽해라. 집에 좀 머물러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탐 크루즈님, 네. 2.5단계라도 제대로 동참하자. 3단계 올려도 동참 안 하면 말짱 도루묵. 그렇죠. 예. 아이작 스토님, 나이가 몇인데 해돋이 타령인지 징그럽다. 안 보면 소망이 안 이루어진다니? 네. 김석견님, 해돋이 한 번 안 본다고 될 게 안 되고 그러나 내일 내가 스스로 잘하면 되지. 그러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해돋이 보고 와서 그럼 한 해 소망 다 이루어졌는지. 아, 그러니까요. 꼭 안 가시던 분들이 또 이렇게 가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그 사람 꿈 깨고 찬물 깨는 얘기를 왜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잖아요. 아, 그죠? 저도 해돋이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본 적 있어요? 네. 그 바울 되는 데를? 네. 네. 아, 예, 그렇군요. 올해는 낭만이 가지 마세요. 없으셔. 이번에 가지면 안 가는 거죠? 올해 안 가요. 네. 누구랑 갔어요, 근데? 네. 자,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만났던 분들을 네. 돌아보는 네. AS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 되신 승무원분 인터뷰했잖아요. 네. 응원 댓글이 쇄도했다. 뭐 이런 건 이제 본방 중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책임 소재를 제대로 가리자는 분들 좀 많이 계셨어요. 아, 잠깐만. 오늘은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5천만 가지야? MB기 쓰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요. 네. 화면을 지금 봤어요. 죄송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네. HBYI님이 이상직 보유 주식 포기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퉁치려고 하지. 그러니까요. 탈탈 털어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직위에서 물러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정만 정리한 거죠.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무소속으로. 네. 아침에 뜨는 태양처럼 님께서 이상직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네. 이런 걸 보내주셨고 국민에게는 안 해도 되니까 이스타 그 직원들에게는 아 그러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공화국님 이스타도 안타깝지만 여행업계도 폭망하고 있고 전 세계가 힘든 요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아유, 그럼요. 말해서 뭐예요. 네, 벨라님은 외항사에서 근무하던 승무원들도 거의 퇴사 통보 받아서 이 시국에 퇴사 처리하러 출국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항선에서? 네,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 외국 항공사. 네,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아랍에미리트 항공인가? 배 얘기는 저요. 외항선이라고 해서. 네. 예. 아랍에미리트 항공에서 아니 항공업계하고 지금 뭐 분들로. 국내만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벨라님은 마지막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같이 얘기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모두가 노력을 해서 빨리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JB가 무슨 말을 할지를 또 기대하고 계신데 제가 살짝 양념을 얹어드리면 저희가 박주민 의원하고 3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왕 알렉산더님, 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의견 주셨고 네. 상신님,
지금은 냉정하게 그러나 뜨겁게 개혁 성공을 위해 뭉칠 때다. 네. 탄핵도 고민할 만한 수단의 하나. 수사권 조정과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예. 다 하지 말고 살짝 남겨뒀다가 제이비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보고 이제 시작하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박주민 의원하고 짚어봤던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아니겠어요? 네. 이것의 필요성은 지난주 청기누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되짚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에서 이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초점을 하나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언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어요. 그게 이제 바로 어떤 여기서 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행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입법 타이밍. 언제 입법하는 건데. 이걸 한번 지금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전지적 민주당 시점에서 한번 그러니까 그 헤아려 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계산법이 아마 대충 이런 게 아닐까 싶어갖고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테니까 네. 들어봐 주시고 좀 평가를 좀 해주시기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달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언제 그러면 입법을 시도할 것이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형세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와 여당의 형세가 되겠는데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고지는 점령했지만 고지 밑에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다. 여기서 고지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국회를 뜻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고지는 점령했지만 완전히 고립된 상태. 여기서 완전 고립됐다는 게 이중의 의미를 띠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입법과 관련해서의 어떤 그 고립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입법 추진의 동력선이 지금 많이 쇠잔해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동력성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버렸다라고 아마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는 입법 독재로 우리가 몰릴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네. 민주당 시점에서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설령 그래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인데요. 이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 간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 단계에서 지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공수처 출범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법 아무리 만들어봤자 네. 시행하는 데서도 온갖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형세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두 개의 형세를 고려를 하면 입법 시점은 빠를 수가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고지에서 열심히 깃발은 흔들 텐데 진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민주당이 검찰개혁 특위를 만드는 이유를 잘 읽어야 돼요. 얼핏 보면 당장이라도 입법에 나설 태세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착시인 것 같아요. 아닙니까? 자, 당 관계자 멘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사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조직 배치 문제라든지 검찰의 구성 문제라든지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등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라는 게 당 관계자 검찰개혁 특위를 만든다라는 말과 동시에 나왔던 당 관계자의 멘트예요. 네. 간단히 말하면 입법을 추진한다가 아니라 입법을 준비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민주당의 이런 태세엔 조금 전에 말한 형사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를 정면에서 내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 액션을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게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속도를 올리기 힘든 형세라는 점만 일단 좀 확인을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적 과정은. 자, 그러면 지금의 형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세의 변경은 1차로는 고지로 이어지는 어떤 병참선을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차로는 고지에서 하방 진경로를 열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따라붙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1차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2차로 진격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한테 지금 처해 있는 과제가 이거라는 겁니다. 반전과 진격의 계기를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그 된다.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자, 먼저 1차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어렵게 얘기했거든요. 동력의 확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국민적 지지세를 다시 모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 점에서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잘 보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내년 2월부터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1월부터 바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은 빨라야 2, 3월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전의 발언.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은 설 전에는 지급할 거다라고 했던 이야기. 우리도 여러 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지금 비교해서 보면 거의 한 달 정도를 다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일정표를. 이건 뭐냐면 1차 형세 변경. 그러니까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반전의 계기라는 게 뭐예요? 지지율 상향 국면, 하향 추세를 끊고 다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상향 추세를 그러니까 돌리기 위한 그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민생을 챙기면서 그렇죠. 지지율도 챙기는. 그렇죠. 자, 그러면 2차는 뭐냐라는 거죠. 진격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볼 때 이거는요.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내년 보궐선거가 될 거예요. 아마. 4월. 그렇죠. 이 선거에서 이겨야만 진격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에스컬레이트라는 거죠. 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입법 추진을 개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고 좀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동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갈래의 유동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아마 발등에 떨어진 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지지층의 검찰 개혁 요구예요.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댓글 달리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 지층의 검찰 개혁 요구 여기는 당연히 속도를 빨리 가야 된다는 요구가 같이 따라붙게 되겠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아마 민주당한테는 아마 이제 과제가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검찰 개혁 특위와 공수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검찰 개혁 특위를 통해서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이슈를 관리를 하는 거죠. 계속 에드벌론을 띄우면서 네.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것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수처 출범의 속도를 내겠죠. 이건 당연히 속도를 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혁 지연에 따른 불만을 이 공수처를 통해서 흡수하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의 유동 요인은 뭐냐면 보수층의 도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세를 잡았다고 판단한 보수층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아마 그 여권을 자극을 하겠죠. 근데 이것은 마찰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대응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오늘 조간이 일제히 보도했던 개각이 앞당겨진다. 빠르면 내일 이루어질 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뭔가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된다. 조기 사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여권을 자극해 들어가는 어떤 그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맞상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진, 사퇴로 일정하게 어떤 휴지기를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유동 요인, 상황 요인을 어떤 관리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초점을 한번 여기에 맞춰보자고요. 이렇게 되면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가 보궐선거에서 여기서 이따 확 몰아친다. 네. 이런 그림이라고 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여기서 또 미세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이 그 시나리오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뭐냐면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이거는 뭐 논할 필요도 없죠. 네. 논할 이유도 없어요. 그걸로 네.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권의 어떤 레임덕 이제는 당연히 어떤 이 이야기로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논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없고요. 네. 자, 보궐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얘기가 되는데 보궐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일사천리는 아닐 거다. 민주당 행보가. 그래도 일사천리는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마지막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궐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 선거 체제로 들어가요.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대표 임기는 보궐선거 전에 이미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 국면으로 가지를 않겠죠. 대행 체제로 가겠는데 보궐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당대표 선거 단계에 진입을 할 거고요. 이게 끝나면 뭐가 됩니까?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건데요.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정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할 생각이라면 아마도 그 타이밍은 여기서는 입법 타이밍이 되겠죠. 네. 입법 타이밍은 이 일정표
대표 선거와 대선 후보 경선의 그 중간 지점 어느쯤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봐요. 한다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시점에 뭐가 이루어지면 검찰총장 교체가 이루어져요. 임기 7월. 만료로. 네네네. 그죠? 7월이죠. 예.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선 후보 선출 전에 그러니까 이게 입법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실은 이 타이밍밖에 없어요. 대선 후보가 뽑히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다음부터는 대선 후보의 시간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그때만 이제 그 문제는 당대표 경선과 대선 후보 경선의 그 중간 어느 지점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그 바로 여름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시간을 벌려놓고 시간차로 접근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 시도 시점과 검찰총장 인선 국면이 겹치면 야당한테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그 인사 검증을 발판 삼아서 수사 기소권 분리 입법 시도에 저지 전선을 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입법 시도 시점과 검찰총장 교체 시점을 떼어놔야 돼요. 떼어놔야 된다고 지금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름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앞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더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가 딱 정확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또 있어요?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시점이 원내대표 선출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하고 또 맞물려 들어가요. 일정표상. 계속 맞물리는 그러니까 건데. 당 대표도 공백 상태에다가 만약에 원내대표까지 공백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는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제가 볼 때는 4월이 아마 가장 어떤 거냐면 그 적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순리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것까지 처리하고 원내대표 임기를 끝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정표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죠? 자, 문제는 여기서 하나의 변수. 또 미루고 타이밍 놓치다가 뒤로 미뤄져 가지고 대선 후보 선출 이후로 만약에 미뤄지는 경우를 한번 예상 시나리오 한번 그려봅시다. 거기까지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은 최악이라고 봐요. 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반출을 해보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좀 있다가 지방선거가 열리게 됐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내 책임하에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 후에 엄청난 정치적 공경에 빠졌어요. 노무현 그렇죠. 네. 대선 후보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주도해서 입법 실행에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험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대 정신은 민상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러면 뒤로 미뤘다가 그럼 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서 제가 집권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뭐냐? 부지하세월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부지하세월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실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산으로 간다고 봐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방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 이후는 아예 일정표에서 지우는 게 맞다. 지우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역순으로 보면 여름도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외에는 타이밍이 없다. 입법 시점이. 아까 그 박주민 의원이 제가 그래서 언제쯤 입법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깔면서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상반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는 그 관건은 자, 현 원내대표 임기하에 끝내고 결자이제 차원에서 끝내느냐 아니면 새 원내대표한테 넘기느냐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자로 가는 게 아마 순리상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이때를 그 놓쳐버리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번 정권에서 이거를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사실은 맞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에서 타이밍을 그렇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 뭐냐면 정말로 할 생각이 있다면
할 생각이 있다면. 정말로 할 생각이 있다면. 아까 제가 이게 그 에드벌로만 띄워놓고 결국은 안 될 가능성을 또 그러니까 염두에 뒀지만 뭐 그렇게까지 지금 의심을 갖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아무튼 할 생각이 있다면 마지막 타이밍이 그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냐. 더 땡겨야 된다. 지금 1월에 하라는 글들이 엄청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아마도 근데 제가 아마 그 예상하기에는 1월에는 아마 시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못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뭐 그러니까 명분은 여러 가지 준비. 아까 그래서 제가 당 관계자 멘트를 그러니까 전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입법을 해서 수사권 검찰에 가 있는 수사권을 다 이제 그 경찰로 넘긴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검찰의 업무가 들어서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죠, 경찰 개편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요인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기서 지금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코로나 쪽으로 아마 그러니까 당력과 모든 것들을 또 집중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월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건데 결국은 1월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그건 언제냐? 제가 볼 땐 그 보궐선거 D가 될 것이다. 보궐선거 D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잡고 있다면 보궐선거 D도 뭐 4월도 있고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많은데 언제냐?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 직후 오히려 새 원내대표가 들어오기 전이 유일한 타이밍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촌철님들은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일단 커피체리님 결국 못 가로 열고 안 가로 닫고 한다네라고 주셨고 정의로운 삼님 종배 씨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치고 나가주면 됩니다. 굳이 선거와 연결짓지 말고 연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JK 손님 검사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박탈 전광석화만이 답이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민주당 니들 딱 걸렸어. 다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황진호님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걸음 앞서 나가라고 하셨다. 민주당 속도 너무 늦다. 김씨 버티고개님 윤석열 자르고 검찰개혁이 되나? 제도로 바꿔야지. 윤석열로 언제까지 갈래?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은 안 보이니? 거기다가 4월 전에 헌재에서 불가 판결 나오면 재보궐 이길 자신은 있고? 신중하자. 라스푸치님 제대로 하라고 채찍질을 해야지 무슨 응원이에요 이 시국에. 윤석열 총장이 자리 지키고 있는 한 어차피 보궐은 망한 거예요. 다들 극단적이셔 약간. 장우정님 기소권 남용, 선택적 기소권 등을 견제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오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님 이제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선거 판세 분석을 나름 하시는 거예요. 현님은 서울시장 어려워요. 다들 세금 타령인데 용 써야 합니다. 그리고 큐 캡션님 캡테님 좀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선거입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려워요라고 하는 것은 보궐선거에서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 정말로 지면은 그걸 끝이니까 보궐선거 전에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만 떼서 보면 지금 검찰개혁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외에 외부 사람들은 세금이니 부동산이니 먹고 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주변도 그렇다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지금 용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시선 집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검찰 문제, 윤석열 총장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아이템으로 많이 다뤄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좀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점도 같이 봐야죠.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패배를 하면 모든 게 공연볼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 근데 또 정치권에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야가 무슨 얘기냐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그 다음에 대선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거다. 그러면 설령 입법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선에서 져버리면 그러면 실행이 되느냐라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금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잔향님, 재보궐로 동력을 얻는다고? 지금 180석으로도 동력이 부족하니? 네. 라고 물어주셨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고지는 점령했으나.
다들 그냥 계속 답답하신가 봐요. 계속 바로 그거죠.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보궐 망했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시지? 네, 보궐 망했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우리 이제 저희 그 보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1월에 끝나자 전광석화가 답이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셨고요. 아까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문인데 기소권 남용, 선택적 기소권을 견제할 방법이 무엇인가요? 장우정님이 물으셨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예. 선택적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그게 제가 볼 땐 그거죠. 그러니까 선택적 기소가 가능했던 부분이 수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기소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수사권이 완전으로 경찰에 넘어간다면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거에 대한 경찰의 견제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그림하에서 남는 유일한 문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뭐냐면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이때는 이제 이 기소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거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한 어떤 제도적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아마 제가 검토 대상에 올랐을 거예요. 기소심의위원회를 권한을 더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테이블에 올라가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돼야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네. 그리고 손양근님, 민주당 내 의견이 제이비 얘기가 맞다면 민주당이 국민 여론 지지율 하강의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빨리 맞는다고 코로나가 금방 해결되는가요? 제일 문제는 아직도 공수처 발족, 개혁 입법에 대해 속도 내는 걸 말만 하고 질질 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민주당의 기조는 제가 볼 때는 민생 중심이라고 아마 천명을 할 거예요. 민생 중심이라고 천명을 할 것이고 거기서 코로나 쪽에 아마 집중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그것이 그럼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촌철님들의 평가에 그냥 맡기겠고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동력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까 이제 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동력은 상황 요인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체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당의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죠. 당원의 의지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살핀 것은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그러니까 당의 어떤 전략과 당의 행보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를 짚어봤는데 상수를 이야기를 안 했죠. 그 상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당원들의 의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촌철님들이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결국은 금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할리우드 액션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설령 이게 지금 나는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또 그 진행 과정에서 뭐 상황 논리를 대면서 조절을 하려고 들어갈 가능성은 더 높아요. 문제는 이것들은 모두가 변수고 상황에서 휘둘리게 될 텐데 휘둘리는 그 진폭을 얼마만큼 줄여 들어가는가의 문제는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다. 결국은. 그리고 당원들의 규정력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이거는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 언제까지 국민들 당원들이 움직여야 되냐 뭐 이런 불만이 나오실 법도 한데 그렇습니다. 네, 뭐 의견들이 거의 비슷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끝내기 전에 저희가 앞에 해돋이 열차 얘기가 매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각 달림이 해맞이는 시선 집중해서. 라고 해주셨네요. 저희 생방합니다. 네, 1월 1일 날 생방합니다, 여러분. 네, 심지어 1월 1일에도 저희는 생방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생방했습니다. 네, 앞에 JB가 태양입니다라고 써주셨는데 그건 읽고 싶지 않은데. 아이고 됐고. 네, 그렇습니다. 분수를 지키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저도 지난주 청균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것만이 해법이다. 가장 제도적으로는. 그러면 문제는 언제, 얼마만큼의 실천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변수와 상수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상수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변수와 상수가 어떻게 교호작용을 하면서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계약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